안녕하세요. 예스 코리안 토픽 김쌤입니다. 자, 오늘은 93회 토픽 2 예상 문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준비한 문제는 쓰기 53번 그래프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53번 그래프 문제는 많이 익숙하죠? 제 유튜브를 꾸준히 본 친구들은 특별히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요. 다만 53번이 조금 어려운 이유는 자, 53번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 또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처음 보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동사와 함께 써야 하는지 그런 걸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실수가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단어를 좀 평소에 많이 외우고 그리고 단어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와 어떤 단어가 같이 쓰이는지 네, 그것까지 잘 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문제는 저출산 현상 문제죠. 이미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문제를 업로드해 주었는데요. 저출산이라는 말 여러분 많이 알 거예요. 그쵸? 저출산은 출산율이 낮다라고 해서 이쪽에 지금 보면 출산율 감소라고 되어 있죠. 네, 저출산은 출산율 감소입니다. 그럼 출산이 뭔가요? 여러분, 출산은 아이를 낳는 것을 이야기하죠. 네, 한번 써볼게요. 아이를 낳다. 이것이 바로 출산하다인데 출산율이라고 하면 퍼센트를 말하죠. 그런데 그것이 낮아요, 저라고 하면 여러분 낮다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잘 낳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그래프가 한 개 있고 그리고 출산율 감소의 원인이 있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이렇게 또 두 가지가 더 제시가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첫 번째 써야 하는 내용 너무 잘 알고 있지요. 네,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첫 번째는 조사기관부터 써야 되죠. 조사기관이 통계청인데요. 자, 어떻게 쓰나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통계청에서 저출산 현상에 대해 조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것도 많이 쓰죠, 여러분. 근데 조사와 설문조사는 조금 다르죠. 설문조사는 서베이죠. 그쵸? 그런데 이거는 서베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프 문제를 쓸 때 무조건 이렇게 외웠으니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꼭 그렇게만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 서베이인지 아닌지를 본 후에 이거는 아니네. 그러니까 그냥 무엇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선생님이 이미 너무 많이 이야기해서 잘 알겠지만 자, 조사기관을 여기에 쓰고 에서를 이렇게 쓰죠. 그리고 무엇, about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현상에 대해 무엇에 대해 about이죠. 조사하였다 하면 investigate를 말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쓴 후에 자, 그 다음엔 두 번째로 뭐 써야 돼요, 여러분? 그치,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써야겠죠? 네, 같이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두 번째 그래프를 보니까 분기별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분기, 1년에 분기는 4분기까지가 있는데요. 1분기라고 하면 보통 1월부터 3월을 1분기, 그 다음에 4월부터 6월을 2분기, 7월부터 9월을 3분기, 10월부터 12월을 4분기, 이렇게 해서 1년에 4분기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자, 그럼 여기 보니까 분기별이라고 했죠. 여러분, 별도 이미 알고 있지만 선생님 지난번에 나라별이라고 하면 나라의 종류대로 자, 분기별이라고 했으니까 분기대로 나누어서 조사를 한 건데 합계는 토탈을 말해요. 토탈. 그리고 출산 퍼센트 추이라고 하면 추이는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추이라고 해요.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했나 이것을 바로 추이라고 하는데요.
자, 봤더니 2023년 0.82명. 네, 한 명이 안 돼요. 여러분 이미 알고 있지만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출산율이 가장 꼴찌입니다. 나중에 가장 마지막이고요. 근데 그것도 2023년 1분기에 0.82명. 한 명이 안 되었는데 점점 어때요? 내려가고 있죠. 그쵸? 여기 선생님이 2라고 0.72인데 1로 됐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분기별 합계 출산율 추이는 2023년 1분기 0.82명, 2분기 0.72명, 3분기 0.71명, 4분기는 0.65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이라는 말이 있으면 이 이야기는 내가 쓴 것이 아니라 그 조사 결과를 보고 쓴 거기 때문에 뒤에는 무엇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래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있으면 뒤에는 무엇으로 나타났다는 세트예요. 세트. 자, 그리고 이 그래프는 무엇에 대한 내용이냐면 여기 있죠. 분기별 합계 출산율.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써줘야 돼. 분기별 합계 출산율 추이는 가가 아니라 는으로 쓰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가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쓰고 싶은 것만 쓰면 안 되고 다 써야 돼요. 그래서 2023년 1분기 0.82명, 2분기 0.72명, 3분기 0.71명, 4분기는 0.65명으로 자, 어떻게 감소했어요? 지속적으로. 자, 지속적으로와 같은 뜻은 계속 또 꾸준히라는 말이 있죠.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감소했죠 이미. 그래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써줘야 돼요. 자, 만약에 감소했는데 이렇게 감소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써주죠? 네, 급격히. 그쵸? 급격히라는 표현을 씁니다. 급격히 감소하였다. 또 감소하였다 대신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단어는 뭐가 있죠? 줄어들다 그리고 줄다가 있죠. 자, 그럼 반대말 증가하다도 한번 써볼까요? 늘어나다, 늘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쵸? 자, 요 그래프 잘 정리가 되었겠죠? 여러분 실제로 이거 실제 수치예요. 0.65명까지 내려갔어요. 진짜 출산율이 낮죠. 그래서 한국의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점점 감소하고 있고 대신 어때요? 노인의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죠. 그거를 뭐라고 하죠, 여러분? 저출산, 그 나라의 7% 이상이 노인인 것을 고령화 사회라고 하죠. 그래서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계속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지 원인이 있겠죠? 네, 한번 볼게요. 네, 다음은 원인인데요. 자, 원인, 출산율 감소 원인. 왜 이렇게 출산율이 점점 감소할까? 네, 감소 원인을 써줘야 하는데 하나, 둘, 세 가지가 제시되어 있네요. 첫 번째는 경제적 부담이에요. 경제적 부담이라는 말은 뭐예요?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돼요. 그 이야기는 여러분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교육시키고 아이를 키우는데 정말 많은 돈이 들죠. 그쵸? 그러니까 아이에게 너무 많은 돈이 들다 보니까 약간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요즘 경제가 어때요? 경제가 좋아요, 안 좋아요?
네, 경제가 별로 좋지 않죠. 경제적인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사회인데 거기다가 아이까지 낳으면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 경향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 결혼과 출산. 출산 아까 뭐라고 했죠? 아이를 낳는 거라고 했죠?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변화가 있어요. 예전에는 결혼 꼭 해야 돼. 결혼 못하면 너 무슨 문제 있니? 어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뭐라고 해요? 결혼을 했더니 또 바로 뭐라고 하세요? 아이 낳아야지. 너 언제 아이 낳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쵸?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선생님 주변에도 결혼 안 한 사람 너무 많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결혼 안 해도 돼. 능력 있으면 혼자 살아. 이렇게도 이야기 많이 하시고 에이, 둘이 행복하면 됐지. 뭐 꼭 아이가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는 거죠. 사실 그렇게 된 원인은 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경제적으로 힘들기 때문에도 있고 또 이제 요즘은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많아졌죠. 자, 여성들의 사회 진출 확대라고 해서 여성들도 이제 열심히 일하고 또 능력 있는 우리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또 아이를 낳고 휴가를 쓰고 이러면 내가 회사에서 언제 그만둬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내 커리어를 쌓는 데 더 노력하겠다. 이런 여성분들도 많아지고 있는 거죠. 어쨌든 결혼 출산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있어요. 그쵸? 자,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이를 낳아서 돈을 쓰고 뭐 그렇게 되면은 나의 노후가 뭐예요? 노인이 되고 나서의 그 생활 어떻게 좀 불안할 것 같아. 잘 살 수 있을까?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돈을 그렇게 또 많이 쓰면 내가 나중에 노인이 되었을 때 좀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들도 많은 거죠. 자, 그래서 감소 원인을 한번 써보면 이처럼 출산율이 감소한 원인은 첫째, 경제적 부담 때문이다. 둘째,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원인을 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다 다르게 써봤어요. 하나는 명사 때문이다로 썼고 하나는 동사기 때문이다 라고 썼고 또 하나는 무엇도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네, 이 방법으로 한번 써봤어요. 더 다른 방법 당연히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처럼 출산율이 감소한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쓰는 친구들도 있고 출산율이 감소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뿐만 아니라를 또 사용해서 쓰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럼 마지막 해결 부분 한번 볼게요. 네, 다음은 해결 방안인데요. 해결 방안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사실 이 해결 방안이 있다고 해서 한국 사람들이 막 갑자기 아이를 낳는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선생님이 이 토픽 문제를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만 제시한 거니까 네, 그 부분 이해해 주길 바라고요. 해결 방안은 첫 번째는 정부에서 나라에서 양육비, 교육비 등 경제적으로 서포트, 지원을 해줘야 한다라는 거죠. 양육비는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돈, 교육비는 아이를 가르치는 데 필요한 돈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경제적으로 지원을 한다라는 말은 그런 돈을 준다라고 생각하면 쉽고요. 두 번째는 주거를 안정시키는 지원금 제공이라고 했는데 주거는 집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안정은 stable, 그쵸? 편안하다. 지원금도 돈이죠, 여러분. 제공은 준다란 뜻이에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한국의 집값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집값도 비싸니까 내가 아이까지 낳아서 키워? 이거는 너무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거 안정, 즉 집값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거나
뭔가 그 집값을 지원을 해준다면 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뜻이죠. 그래서 주거 안정을 위한 돈, 지원금을 준다,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자, 따라서 저출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양육비, 교육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주거 안정 지원금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따라서라고 썼고요. 자, 기 위해서는 이라는 말이 있으면 여러분 다 알다시피 have to 해야 한다, need to 뭐뭐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표현들을 쓰죠. 네, 그래서 해결 방안 따라서 또는 그러므로 뭐뭐 기 위해서는 우선 또한 이런 표현을 쓰고 해야 한다, 뭐뭐을 필요가 있다, 또 하나 뭐뭐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도 많이 봤을 거예요. 뭐뭐는 것이 중요하다 이 표현. 네, 그래서 해결 방안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고요. 이게 선생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여기로 가야 되는데 컴퓨터로 이렇게 타자를 치면 이게 자꾸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여기로 가야 돼요. 알겠죠? 여기로 한 칸 가야 합니다. 요 두 개. 그리고 다 알다시피 컴마나 닷은 여기 옆에 쓸 수도 있다는 거 알고 있죠? 네, 그래서 93회 53번 예상 문제 세 번째는 저출산 현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고요. 지금 이 저출산 현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토픽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한번 여러분들도 좀 공부하고 필요한 단어는 메모해서 꼭 외우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다 중요한 단어들만 있어요. 알겠죠? 네, 여러분들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했고요. 93회 토픽 시험을 볼 때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